의자 들어왔네. 또 의자 들어왔네. 또 들어왔노? 이거 뭐 매달 들어오는 겐가?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채권이 엄청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팔리는 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채권이 12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와, 이건 뭐 당연히 사상 최고일 겁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동학 개미 운동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2020년이었다면 올해 2022년에는 채권으로 우르르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팔린 채권이 4.5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지금 벌써 12조 원이 넘었다고 하니까 올해가 끝나면 엄청난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행되는 많은 채권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조건을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채권을 정말 많이 매매했었는데요. 지금이랑 정말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조건이라면 주로 이런 거겠죠. 금리를 많이 주고 만기는 1, 2년 정도로 좀 짧게 해주고 배당 주기를 더 짧게 해가지고 이자를 자주 받도록 해주는 거, 이런 거겠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채권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게 요즘에 진짜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매달 이자를 주는 월 지급식 채권, 이거를 싹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월 지급식 채권이란 월 지급을 하는 채권, 정확히는 월 이자 지급식 채권, 이렇게 불러야겠죠. 1개월 2표채, 이렇게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달 준다는 거지 금리를 더 높게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채권의 이자가 연 4%라고 했을 때 이걸 1년에 한 번 주면 한 방에 4% 줄 거죠. 근데 3개월 2표채라고 한다면 3개월마다 1%를 주는 거겠죠. 그리고 월 배당으로 발행한다면 그냥 그걸 12번으로 쪼개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이자를 매달 받아야 하는 현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금리를 높은 것을 고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와서 월배당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과거에는 이게 없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은 채권 투자를 안 했죠. 기관들만 했습니다. 기관들은 월배당 싫어합니다. 이자 들어올 때마다 일해야 됩니다. 게다가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도 월배당 싫어합니다. 매달 이자 지급 그거 다 내보내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즉, 과거에 기관들은 안전하게 파킹을 해두는 안전자산의 용도, 이런 것이 중요했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진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채권 발행하면 개인들이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잦은 이자 지급, 마치 건물주가 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월세를 받는 느낌의 월지급식 이자는 우리한테 너무 좋은 옵션인 거죠. 그러니까 발행하는 쪽도 귀찮아도 이 채권의 성공적인 시장에서의 완판을 위해서 월지급을 선택하는 겁니다. 월지급식 채권이라고 해서 거래 절차가 다른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 발행되는 것들은 증권사에서 선착순으로 주거나 아니면 지점에서만 풀거나 청약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만 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건 장외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가지고 접근이 가능하고 알림이 온다면 그걸 바로 접근을 해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장내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채권을 찾아야 합니다. 그 어떤 채권이라도 장외로 풀리고 나면 돌고 돌면서 장내 시장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팔아야 하는 많은 사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정말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뒤에 영상에서 표로 다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요. 캡처해서 잘 갖고 있다가 장내 채권 시장에서 틈틈이 검색을 하면서 나온 게 있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측건데 지금처럼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보다는요, 살짝 주식시장이 고개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이거 매달 이자 받는 게 중요해? 주식 이렇게 오르는데 그냥 팔고 넘어가야겠다. 그러면서 물량이 쏟아지겠죠. 그럼 월지급식 채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싹싹 긁어 모아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짠! 올해 발행된 월지급식 채권 중에서 표면금리가 4% 넘는 것들만 추렸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국채, 특수채, 지방채 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은행채, 금융채, 회사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신종자본증권도 아닌 일반 채권이 거의 다라는 겁니다.
여기 롯데손보 후순위채 하나 빼고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하면 신용도가 A가 넘는 회사의 금융사가 발행하는 일반 채권이 만기도 2, 3년밖에 안 되는 채권이 표면금리가 4에서 5%나 되는 채권들이 심지어 월 지급으로 이자를 주는 채권들이 이렇게 40개나 나오는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을 하기 좋은 시기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너무 많으실 테니까 제가 몇 개 특징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극도로 안전한 채권을 찾으신다면 신한은행 26-09-22-2-A 이 채권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도가 트리플 A입니다. AAA. 다른 채권들도 신용 등급이 A는 넘으니까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채권 투자가 너무 무섭고 망설여진다면 신한은행 채권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건 매도 물량이 없는 것이 문제겠죠. 월 지급식의 표면금리가 4.12%입니다. 1,000만 원을 넣어두면 매달 34,000원 정도 나오는 금리입니다. 트리플 A 정도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권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유튜브를 할 수 없게 되겠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용도 AAA인 은행이 망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미 벌써 다 망해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만기 1년짜리 채권들입니다. 짠! 채권 투자가 겁나서 짧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후에 돈이 필요하니까 짧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월 지급을 딱 1년만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으니까 취향에 따라서 신용도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금리 더 높은 걸 선택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많네요. 이번에는 만기가 3년이 넘는 것들입니다. 짠! 이걸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금리가 지금은 오르지만 머지않아 떨어질 거야. 또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지금 4%가 넘는 금리를 나는 3년 정도로 고정을 하는 게 낫겠다. 또는 나중에는 4%짜리 월 지급식 채권이 안 나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채권이 마음에 드시겠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뭐 삼척 블루파워 이런 것처럼 6.7%의 표면금리를 가진 그것도 월 지급식 채권을 살 수 있다면 3년 정도는 기분 좋게 픽스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롯데손보는 참고로 후순위채입니다. 만기는 10년인데 5년째 될 때 콜옵션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후순위채는 변제 순위가 낮은 데다가 만기도 상당히 길다 보니까 다른 채권에는 없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여기에는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월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금리가 6.9%나 됩니다. 참고로 후순위채, 콜옵션 이런 용어가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나는 다 필요 없고 금리 높은 채권을 찾는다면 짠! 이렇게 5%가 넘는 월 지급식 채권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좀 낮거나 후순위거나 그런 채권들이죠. 참고로 여기 적혀 있는 것은 표면금리입니다. 표면금리와 시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매수하는 매수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 균형에 맞게 시장금리는 정해지겠죠. 또 오늘 표에는 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이후로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발행이 계획되어 있는 채권들의 금리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아직은 시장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 높은 채권들이 계속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 중에 있는 걸로 지금 다 사야 돼 이런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제 채널을 채권 맛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채권 영상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는 CBBW 이런 맷짜린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걸 설명드릴 필요도 없네요. 그냥 일반 채권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높아심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채권 고유의 리스크를 꼭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잘 터지지 않지만 한번 터지면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휴지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동양 사태도 있었죠. 그리고 한진해운 채권 같은 것도 있었죠. 제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해도 참 야속하고 원망스럽게도 갑자기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도 꼭 분산 투자하셔야 되고요. 신용 등급 높은 걸로 하셔야 됩니다. 채권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신용도 낮은 걸 찾게 되는 그런 실수를 꼭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채권 영상에서는 항상 이런 걸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마지막에.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직전에 올려드렸던 증권사별 채권 이벤트 비교 영상 이거 보시면서 혜택도 얻으면서 월지급식 채권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따박따박 월세처럼 이자를 받는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